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의 노예로 돌아오라고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과정이 업경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업의 경계. 그래서 사람마다 뭐 감정적으로 많은 흔들림이 이유 없이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죠. 울컥하고 그 업의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전 처음 맛보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바로 못 들어가고 이 업소로부터 노연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울컥울컥하고 몸에 또 업은 막 업이 떨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금강근 율곡봉 같은 것이 몸의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꽉 막혔다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경계, 순경계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속으로 이 공정영지한 상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한 번에 못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런 업경을 겪으면서 들어온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해보면 아주 실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의 경계 혹은 업이 많으니까 막영이라고도 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해를 뚫고 이제 화두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집중력에 의해서 그걸 떨치면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고요해지는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고요해진 그 상태, 공정영지의 상태, 이걸 한번 자기가 확인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게 이제 형이다. 그게 비로소 형이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 화두산매라는 거죠. 그게 화두고, 그게 형, 폼이고, 그 폼을 이제 익어가는 게, 이제 화두산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상태가 화두산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수파리,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중생해서 이렇게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것이 실제로 화두 하나를 가지고 이 의라고 하는 의심, 의정을 놓지 않는 이거 하나가 익어가는 그 상황, 이게 지금 우리들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산만하게 뭐 호흡을 지켜보고 뭐를 떠올리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지금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죠. 약간 변죽을 울리지 말고 완전히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기왕이면 본질로 육박해 들어가는, 그게 이제 그 방법이 의심할 때 의자야. 그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비밀. 인간 존재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내가 한번 터득하는가. 이게 이제 폼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폼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그 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익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른 것이 익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면 익어있던 생각에 휘둘리고 분별하는 그 습관은 점점 약해지는. 그러니까 서른 것은 익어지고 익어있던 것은 서러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 결국 이 변화다 이거죠. 현상계에 휘둘리다가 이제 본질로서 어젓하게 본질로서 깨어나는,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자, 텍스트로 돌아와서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이것이 그대의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하는 공정영지의 마음이니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찾는가. 돌이켜 비추는 방법이 화두다 이거죠. 돌이켜 비추는 방법이 화두다. 자, 내가 이제 그대의 입장에 의거해서 본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대가 문득 깨치게 하리니 그대는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내 말을 들으라.
자,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또 바로 가리켜 보겠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 옛날 분들은 24시라고 안 하고 12시라고, 옛날에 1시는 2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12시, 뭐 축시, 자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2시간 간격이거든요. 저녁부터 12시 가운데에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이런 진수신결의 이런 대목을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슨 읽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본래 마음이 뭐냐, 24시 가운데 혹은 보고, 혹은이란 말 빼고 지금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르다 하며, 갖가지로 베풀고 운전을 하니, 이 몸을 끌고 다니니, 또한 말하여 보라. 필경 이 누가 능히 이처럼 운전하고 베품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걸 읽는, 이 대목을 읽는 방법이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 안 되고, 건방지게 읽으시면 안 되고, 보조국사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루 24시 가운데 지금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며,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르다 하며, 갖가지로 베풀고 운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보조국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필경 이 누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웃고, 울고 하는 것인가 하고 내한테 묻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된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건방지게 이렇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때부터 분별이니까 분별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지. 택도 없지 초보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분별로 간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하게 보고 듣고 지금 웃고 울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보조국사가 지금 시공을 넘어서서 지금 나한테 묻는다. 지금 웃고 울고 이 몸을 운전하는 이것이 뭐냐 하고 지금 보조국사가 나한테 묻고 있다. 얼어붙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내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필경 누가 이러고 있는가? 필경 무엇이 지금 이 몸을 끌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보조국사가 나한테 던지고 있다. 그러면 만만치 않지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게 되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빵 그러면 들리냐? 지나가는 자동차가 빵 하면서 들리냐? 무엇이 듣느냐? 듣는 놈이 누구냐? 하고 법문을 하고, 지나가는 건널목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터져서 움직이는데 보냐? 무엇이 지금 저 사람들 다 움직이고 있냐?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이 너가 지금 건널목을 건너가게 지금 몸을 운전하고 있느냐? 신호등 하나 바뀌는 것도 법문이지, 자동차 소리도 법문이지, 오늘같이 비가 조금 오면 목덜미가 약간 닿으면 선떡하잖아요. 그러면 느끼냐? 비가 법문하는 거예요. 비가 느끼냐? 뭐가 느끼냐? 그 덕분에 삼라만상이 나한테 법문을 들려주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밖으로만 보던 시선을 반조해서 안쪽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묻는 즉시 뭐냐? 생각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즉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뭐냐 하고 돌아봐서 생각이 어쩔 줄 모르고 생각이 막히는 상태, 생각이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수행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거는 그거 하나가 되면 결국 부처님도 그거지고 달마 스님도 불식하는 그 상태가 이거고 육조연행 스님도 이 상태에 계시는 거고 역대 천하의 조사들도 그 상태에 있는 거지 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처음에 형이 한번 이 폼이 한번 딱 잡혔을 때 그때가 초발심.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도 역대 조사님도 그 상태에서 사셨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들면 정각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까운 우리랑 가까이 계시는 그런 큰 스님들께서 화두 하나 들면 바로 마음 끊어진 그 자리가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 없다가 뭐예요? 무상 위가 없는 무상 정등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화두 한번 제대로 들 줄 아느냐 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들의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욕심 내지 말고 지금 이런 질문에서 운전 시수, 운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내한테 적용을 해서 보조국사가 내한테 묻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 번뜩 뜨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뭐 손 들고 하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고 딱 막힌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폼을 넣는 그 폼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번쩍번쩍 들지 건방지게 뭐 그러지 말고 얻어 차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딱 멈춰지는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간단한 화두가 이런 의미에서는 마조의 이런 상이 정말 좋은 화두예요. 마조가 그냥 동그라미 있다 걸어놓고 들어와도 맞고 밖에 있어도 맞는다.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앉아 있어도 맞고 서도 맞아. 어떡할 거예요? 막히잖아요. 그게 좋다 이거예요. 막힌 그걸 느껴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 간택을 하지 않는 상태다. 지도 무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 다만 간택하는 것을 삼가하라. 간택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간택하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맞고 안 들어와도 맞는다. 어떡할래? 하는 시공을 넘어선 마조가 지금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내한테 딱 던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할 수 없잖아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얼어붙지 않나요? 뭐가 얼어붙어요? 생각이 분별심이 얼어붙는다 이거예요. 그걸 느껴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거를 처음에 느끼면 굉장히 낯설어요. 생각이 얼어붙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얼어붙는 그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유지되어 가가지고 처음에는 얼어붙지만 익어지면 풀리면서 그 상태는 유지된다. 그 상태가 텅 비어 있고 생각이 텅 비어 있고 즉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이때 안다는 것은 신령스럽게 안다는 것은 뭐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관념 없이 딱 여러분 우리들은 옛날에 그 사진도 배웠거든요. 사진 한참 배울 때 그 사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사진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가 질문이 선생님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수업 중에 사진 배울 때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하고 딱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도 맞고 명암이 잘 맞고 이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보면 안다. 여러분,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은 보면 알아요. 누구나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가 여기 진짜 영지예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 머리 안 굴리고 아는 거,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죠. 그 능력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지금 이제 부처의 능력을 쓰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공적하지 않으면 영지는 안 되는 거죠. 공적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죠. 그런데 공적과 영지가 동시에요. 이걸 지관상운이라고 하죠. 지가 공적이고 그리고 관이 영지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이것이 쌍운, 함께 간다. 공적의 자리가 바로 영지. 그렇죠. 공적하면 영지고 영지면 공적하고. 육조스님의 말은 정이면 해가 있고 해면 정이 있다. 정은 촛불이고, 네, 정은 촛불이고 해는 촛불은 반드시 빛을 낸다는 거예요. 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정해가 쌍수지 이게 따로따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육조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끊어지면 처음에는 답답하고 막막한데 여기에 업에 의해서, 그래서 업이 풀려나면 풀려날수록 이제는 고요해지면서 초롱초롱해지는 강도가 짙어지죠. 그게 이제 되면 화두삼매가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치는 지금 정확하지 않나요? 네. 이치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두 들 줄 안다. 여기 목적인 거예요. 1차적인 목표. 화두 들 줄 안다. 화두 들 줄 알면 즉하의 극락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끊어져 있는데 더 이상이 뭐가 있어요. 생각이 끊어지면 시간도 끊어져요. 공간도 끊어져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찰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공간은 여러분 점이라는 것이 점, 포인트, 점의 정의가, 수학적인 정의가 위치는 있는데 면적은 없다. 이게 점이잖아요. 맞지요? 네. 공정영지 상태에서는 이 공간이 따로 뭔가 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픽셀의 조합일 뿐이에요. 찰나 명멸하는 픽셀들의 조합. 요즘은 좀, 여러분, 우리가 실제 TV를 보는데, 실제로는 뭘 보지요? TV에서? 작은 픽셀이라고 하는 빛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조합이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는 모양을 보지만 실제로는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찰나 생멸하고 있는 빛의 지금 조합이잖아요. 지금도 같다 이거예요. 지금도 시간적으로는 실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찰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뭔가가 이렇게 공간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점들이 명멸하는 점들이 앞에서 나타나서 거기 조합에서 이미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찰나와 이 면적이 없는 위치만 있는 이 점들의 조합일 뿐이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몽환포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이 매서워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요 생각이 끊어진 공정영지 상태가 지속될수록 이 현상은, 일체 유의법은 몽환포용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찰나밖에 없으니까. 있다 싶으면 벌써 지나가고 없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하고 보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사라지고 없는데 그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금
그것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깨어있는 이 공간은, 이 한 물건은 크기가 없는,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속에서 만유가 찰나 생멸하고 있다. 지금 이 책에서 여러분, 지금 보조국사에 지금 운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장에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조국사의 일종의 약간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친절하게 이 의식을 자극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은 훌륭한데, 문제는 이 의식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번, 지금 본질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자각되고 있는 상태가 공정영지예요. 근데 공정영지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정영지인데 공정영지 안에서 끝없이 지금 이 삼라만상이 찰나 생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조금 더 익어지면, 조금 더, 이 말도 하여튼 이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을 알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 본질을 발견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공정영지를 발견하면, 공정영지를 체득하기 시작하면 공정영지가 너무 좋아서 공정영지에 머물려고 해요. 그게 공정영지에 머무는 게 소승불교의 목적이에요. 공정영지에 머무는 사람을 아란이라 그래요. 이건 소승불교는 현상에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한번 빠져나와서 본질의 세계에 발견하고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거기에 집착하게 돼, 다시. 근데 부처님은 버려라 그랬잖아요, 뗏목을.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공부의 순서가 할 수 없이 말하면 현상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도노 점수라고 하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놓고 나오는 것을 도노 돈수라고 해서 요게 중도 연기예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통달되는 것이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현상도 긍정하고 본질도 긍정하는, 그래서 상차상조를, 현상에서 상차하면 본질로 가요. 그럼 본질에서 집착하지 않고 상조하면 중도로 딱 돌아 나오는 거예요. 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차와 조를 동시에 한다. 차조 동시. 아까 이야기하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항상 쌍으로 이걸 굴린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부가 이제 완성되고, 이게 지금 대승불교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그러니까 아라한은 본질에 집착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형수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공정영지예요. 공정영지를 한번 터득을 해서 폼을 익히면 끊임없이 공정영지를 계속 이제 해서 몸에 완전히 익히면 나중에 공정영지를 그것도 내려놓고 중도로 나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 공부의 끝은 가장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골백 번 들었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공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한다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바다와 파도의 관계예요. 이게 끝이에요, 공부의 끝.
그러니까 바다 물이 파도가 바닷물이라 이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저기 건너갈 때는 파도를 없애가지고 고요하게 해가지고 아 이게 바다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라면 돌아 나오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 자체가 다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다. 우리 공부의 끝은 색적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안 되고 색밖에 모르니까 공을 한번 발견하고 공의 내용이 공정영지예요. 그러면 이 본을 한번 받으면 이 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또 고양이 본으로 선묘해서 고봉화상이 이 폼, 형수 발휘할 때 이걸 고양이 본이라고 또 불렀어요. 고양이 본을 얻어라 먼저. 본을 놓고 위에 종이를 놓고 본을 대고 그려라. 이게 수. 고양이 본을 얻어라. 이게 고양이 본이 뭐냐? 공정영지다. 그럼 이거를 얻으면 그 위에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는 것이 수다. 그러다가 고양이 본에서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다.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부터 이 고양이는 항상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있다. 그렇게도 비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의 요점은 어떻게 본을 확립하는가. 폼을 배워야지 혼자서 이제 계속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폼인가? 공정영지예요. 그러면 공정영지가 무엇인가? 지금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답변하려고 할 때 그게 공정영지와 가장 가깝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낯설고 해서 답답하고 처음에는 꽉 막혀요. 막혀야 생각이 막히지. 답답하고 생각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뭔가가 막 짜증나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업경을 거쳐나가면 짜증도 풀리고 답답함도 풀리고 그러면서 그 공정영지가 몸에서 이제 체득이 되어가지고 분명해진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탁 막혔다가 터지면서 공정영지가 확인되면 훨씬 더 경험적으로 분명해지죠. 그렇게 해서 한번 형을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조하는 거죠. 화두를 든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한번 이 폼이 한번 얻어지면 공정영지가 나랑 따로 있지 않지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부터는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타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따로 있어야 들지. 근데 지금 공정영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함께 있는 이 느낌이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현존감이라는 게. 현재에 깨어있다는 느낌이 현존감이 함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실감을 이제 해보시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타는 느낌이 분명해질수록 항상 같이 타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힘을 결국은 쓰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오신 상태 항상 존에 들어있는 상태 항상 맡겨서 무위법을 내가 터득해서 무위법으로 살 수 있는 상태. 아, 그러면 일단 분별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끝나는 거죠. 모든 고통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공정영지가 딱 이거 있으면 생각은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면 시간 없고 여러분 시간 없으면 업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공정영지만 딱 되면 생각이 못 붙으니까 생각이 못 붙으면 시간이 사라진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시간 있어요? 있으면 꺼내봐. 지나가고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실제로 지나갔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없으면 이제 우리가 방거사의 말을 이제 실감 나기 시작해요. 방거사가 뭐라고 했느냐? 돌아가시면서 방거사의 임종계에 사람이 업을 가지고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업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신 차려라. 없는 걸 어떻게 없애냐 그랬거든요. 지나가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영지에는 시간이 생각이 끊어져서, 시간도 끊어져서 없다 이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없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대긍정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간을 정말 난생 처음 맞이하는 이 귀한 프레젠트인 프레젠트를, 이 귀한 선물인 이 현재를 정말 이제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이게 지금 너무 신선하거든요, 이 샘물이. 그런 입장에서 이 세계를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과거 업에 붙들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 깨라, 잠 깨세요, 잠 깨세요 하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 폼을 확립하는가? 이 폼의 이름이 공적영지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챕터 제목이 공적영지예요. 그럼 이 공적영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실감나게 자꾸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체득을 하는가? 그게 한번 이제 되면 그걸 이제 끊임없이 그 상태를 반복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익혀가는 거. 그게 지금 이 쭉 과정이 이제 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지요? 예. 자, 다음에. 네. 앞에 말씀이 이어지네요. 동용적심. 동용에서 그 풀이가 146페이지입니다. 동은 움직인다. 용은 작용한다. 움직여서 작용하는 것이 곧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움직이고 활용한다. 활용이 아니고 작용. 활용하면 여러분, 본성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활용한다. 이 말은 에고가 까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번역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성은 움직이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예, 활용하면 벌써 그 업의 주체가 붙어버리잖아요. 그건 말고, 예. 자, 만일 육신이 운전한다고 말할진데, 만약에 육신이 자동차 자체가 운전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찌하여 어떤 사람이 한 생각의 명을, 이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찰나라고 번역하세요. 일념 염자가 생각 염자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찰나를. 그래서 염자를 해석을 생각이라고 할 때가 있고 찰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한 찰나의 명을 마침에 목숨을 거둠에, 그러니까 이게 찰나라 해야지 한 생각했다가 어떻게 죽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더 아주 좀 정확하게, 제가 원래 번역가라서 그래요. 약간 예민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만일 육신이 운전한다고 말할진된 어찌하여 어떤 사람이 한 찰나의 명을 마침에, 자,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모두 무너지고 부르터지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바로 지금 죽었어, 찰나간에. 그럼 그 몸은 여전히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근데 눈은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귀는 능히 듣지를 못하며 코는 향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운전하여 달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보조국사는 참 친절하세요.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탁 죽은 사람이라면 육신은 말짱한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 발은 있어도 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체는 물질이다. 물질일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뒤가 이제 중요하지요. 이러니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이에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똑같이 지금 이 순간 나도 능히 보고 듣고 움직이고 있지요. 그럼 움직이는 이것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요. 네. 그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본래 마음이 뭐지? 말귀는 알아들었어요? 본성이 뭐지?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끊어진다 생각이. 그게 화두다 이거예요. 자꾸 그거를 연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이해하는 데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라. 반조해봐라. 맞기는 알아들었어요. 지금 보고 듣는 게 나의 마음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돌이켰어. 나도 분명히 보고 듣는데 이게 나의 마음이라고 지금 하는데 나의 마음을 나는 아직 점을 못 찍었다. 초점이 안 맞아 있다. 이게 뭐지? 하고 자기한테 돌이키면 생각이 끊어진다. 그 상태가 공적 영지다. 그걸 한 번이라도 딱 폼을 확립하면 초보자나 잘하는 사람이나 폼은 같다.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제 익숙해 있고 초보자는 아직까지 낯설어 있는 상태다.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깨닫기 전에 노력하셨던 그 공정영지 상태를 이렇게 확립하셨거나 깨닫고 난 뒤에 뭐 하겠어요? 똑같이 공정영지를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전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연습하다 완전히 익어가지고 이제는 연습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태로 부처님께서 사셨다. 그게 극락이다. 우리가 지금 목표가 지금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폼을 확립하는 순간 이거다 이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걸 익혀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대목 읽으면서 보고 듣는 게 그대 마음이다니까 나도 지금 보고 들으니까 보고 듣는 게 내 마음이구나. 그 여기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건데 여기에 이제 뭐지 하는 게 여기서 요건데 요게 뭐지 해서 초점 맞추려고 그다음부터 초점 맞추려고 딱 꽂아보는 상태. 그래서 딱 생각이 다 끊어져 있으면 거기에 자각은만 못하지 초점이 거의 얼추 맞아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지속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어서 이게 정말 화두 공부가 이제 순숙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들의 공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시절 읽는 방법이 무슨 대목을 읽더라도 그래서 이것으로 돌아와서 반조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돌이키는 순간 생각은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초점이 안 맞아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뭐지라고 하는 그 의심 하나가 살아있으면 결국에는 초점이 맞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꾸 반복하면 초점이 맞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진의 그 초점 맞기 전에는 가의 임시 의심이고 초점이 맞은 때부터는 진의는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경지예요. 진의가 되면 역대 조사나 부처님이나 이 상태에서 사셨던 그 상태가 된다 이거죠. 말로 표현하자면 공정영지가 아주 성성적적해서 분명한 상태. 그거 이상은 없다. 없잖아요. 생각이 끊어져 있는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맛본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늘나라 그러죠.
기독교에서.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맛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안목이 확 달라져 가지고 하늘나라 그러면 기독교인한테 하늘나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에는 이제 성인들이 계시고 뭐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네. 성모님, 가톨릭 분하는 성모님, 요셉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거기가 하늘나라고 나도 죽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공정영지입니까? 아니면 육도윤회 중에서 인간계가 끝나면 공덕으로 올라가는 천상계입니까? 그 안목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불교 신자들도 뭔가 기도해가지고 어디에 빌고 이제 복을 구하고 하면 그 대상들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계시는 곳은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육도윤회 중에서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있는 천상계냐 아니면 생각이 끊어진 공정영지의 자리냐에 대한 안목이 생긴다. 이해되세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안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늘나라도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얘기해 보면 드물게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신비로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실의 자리 이렇게 말하는 도 있다고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 적어도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정영지 하면 알아듣는다고 이 말을.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공정영지를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들은 육도윤회 중에서 천상을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알고 거기다가 항상 복을 구하고 또 목적이 인간으로서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이상은 생각 끊어진 자리 이상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상정등. 그래서 무상. 이거 위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타겟은 그러면 그 하늘 진짜 이 생각 끊어진 자리 이게 진짜 극락인데 이 자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돌이키면 생각 끊어져 버리고 말짱하게 생각은 끊어져서 텅 비어서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지금 그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구경각의 자리다 이거죠. 그게 구경각이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주 신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수가 인간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간보다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미크론만 해도 그런데 감기도 독감의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을 거며 축생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 거며 지금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우리는 지금 80억이라고 하지만 셀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에 지금 우리는 벌써 5층에 와 있잖아요. 우리 고위층이에요. 그렇죠. 고위층이에요. 우리 이미 지옥이 1층이고 축생이 2층이고 아귀가 굶주린 귀신들이 있는 곳이 3층이고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들이 있는 곳이 4층인데 우리 지금 이미 인간계에 5층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6층 가는 게 목적이 태반이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천상에 가도 여러분 천상에 가면 편안하니까 기본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천상에서는 모든 게 편한데 왜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나태해지니까 그 복을 까먹게 된다 이거예요. 천상은 필히. 그럼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오르락 두레박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래됐다 이게 지금.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래가지고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구나. 천상에서도 고통이 결국에는 잠시 없는 듯 하지만 복 다 까먹으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많은 중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의 조건이란 것은 고통 때문에 발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천상계는 오히려 발심을 못하니까 깨달음을, 이 해탈의 기회는 천상계는 잘 없다. 오히려 인간계가 그런 낙도 있고 고도 있어서 이 고를 계기로 고집 멸, 그리고 멸하는 도, 이것이 성립하는 게 인간계다. 그러니까 인간계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집멸도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이 불교를 만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교 만나기 어렵고 그 중에서 방법론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화두법이라는 걸 만났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액통수다. 여기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화두 제대를 진의를 진짜 의심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잘 없다 이거예요. 가나선이란 말이 이렇게 팽배해 있지만 다 다른 거 하는 거 아세요? 알지요? 다 다른 거 하잖아요. 다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름길인 유일한 탈출구인 생각이 끊어지는 이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이 화두법을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못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저 문제는 여러분 지엽인 거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조직이 어떻고 어떤 관계가 어떻고 인간 회원 사이에 또 뭐가 의견이 좀 안 맞고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요점 정리해서 집중합시다. 어디에? 본질에 집중합시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어떤 상태인가? 의심의 상태. 그게 공정영지가 드러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아직 처음 가의 상태에는 아직 업이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업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화두 제대로 들면 경험하시는 그런 상태가 공정영지인데 아직 업이 붙어가지고 그 업이 막 드러나서 여러분 드러나야 사라집니다. 그죠? 네. 업이 드러나서 사라지는 그 화두 힘으로. 그거 지나면 진의가 시작된다. 진의. 업이 적당히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이건데 이젠 답답하지 않은. 그러니까 명징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짜 공정정지가 실감이 나서 그리고 이제 진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외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업이 떨어지고 공정정지를 실감을 딱 정말 하는 거. 그게 기본 폼이다. 그게 화두다. 화두 들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외길이다. 화두만 들면 부처님하고 같은 경계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말을 하면서부터 너무 즐겁네. 여러분 화두 들면 부처님 경계예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게 공정영지 이상이 있겠어요? 부처님도? 이거 이상은 없다니까. 생각 끊어진 자리, 생각 끊어진 상태, 공적한데 영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인간의 구경의 자리다. 그게 화두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딱 할 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요걸 한번 내가 체득하게 폼을 배워야죠. 그래서 폼을 한번 딱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폼을 수없이 시간 날 때마다 돌이키면 직하무심. 화두가 익어지면 직하의 무심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무심자리가 화두잖아요. 공정영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익어져서 생활에서 살고 있는가.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100%가 중생의 시간이었는데, 중생의 세월이 이제는 줄어들고 부처의 세월이 늘어나는, 그래서 50%를 넘겨버리는, 역전하는, 퇴타하지 않는, 그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번 생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언제 하는가? 지금 해야 되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생애 가장 젊을 때예요. 젊을 때 해야 돼요. 네. 예. 이거 젊을 때 해야 돼요. 오늘이 지금 제일 젊은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디서 해야 되죠? 예.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은 몰라도 나는 돌이키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중요하지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키면 생각이 끊어진다.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이제 공정영지가 뭔가에 대해서 초점이 한번 딱 맞는 날이 온다. 초점이 맞아야 형을, 폼을 내가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복해서 그 초점이 맞은 그 상태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익혀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파의 때가 오면 현상과 본질이 이것이 그대로 본질인 거예요. 애누리 없이 이것이 그대로 본질. 삼라만상이 그대로 본질. 어디로 갈 필요도 없고 끓일 것도 없고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의 대자유의 날이 터득하면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목표인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